깊은 가을밤, 하늘에는 달이 높이 떠 있었다. 찬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산속, 연인인 지훈과 소연은 단둘이 캠핑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 스릴을 즐기던 커플이었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서 오붓한 밤을 보내고자 했다. 이곳은 낮에는 사람도 적고 공기도 맑아서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명소로 찾는 곳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다. 깊고 어두운 숲은 낮의 평화로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텐트를 설치하고 캠핑용 의자에 앉아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훈이 모닥불을 피우며 말했다. 여기 진짜 좋다. 사람도 없고 완전히 우리만의 공간 같아. 소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도 좋고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캠핑하러 오는 건가 봐. 그들은 모닥불 앞에서 와인도 한 잔씩 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숲속은 더욱 어두워졌고 주변의 소리도 사라져가며 고요함이 맴돌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가 그들의 귀를 찔렀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낮고 길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지만 점차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지훈은 잠시 귀를 기울이며 말했다. 방금 들었어. 늑대인가?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산에 늑대가 있어? 내가 들은 적은 없는데.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글쎄, 늑대가 이렇게 울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이 근처엔 아무도 없으니 그냥 지나가는 짐승일 거야. 그 말을 듣고 소연도 가볍게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선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조차도 마치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로 느껴졌다. 달빛에 비친 텐트와 나무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더 크게 들렸다. 짐승이 내는 울음소리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지훈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서둘러 불을 더 피우기 위해 장작을 추가했다. 그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퍼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침묵 속에 빠졌고 주변의 소음에 집중했다. 그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며 어둠 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저기 지훈아, 뭔가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아. 소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손은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옆에 놓인 랜턴을 들고 빛을 비춰보려 했지만 랜턴이 비추는 범위는 너무 좁아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금 모닥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 불빛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려 했었다. 그런데 그때 나무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것이 커다란 개나 짐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님을 깨달았다. 형체는 사람처럼 서 있었지만 어깨와 팔다리는 마치 늑대처럼 길고 온몸이 거친 털로 뒤덮여 있었다. 특히 눈은 불빛을 받아 붉게 반짝이며 두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소연은 충격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그 형체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과 늑대가 섞인 끔찍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눈앞에 선 존재는 바로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늑대 인간이었다. 지훈도 몸이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늑대 인간은 낮고 깊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듯 그것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주변을 맴돌았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도망쳐야 해. 그러나 소연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늑대 인간이 갑자기 위협적으로 두 사람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며 돌진했다. 지훈은 재빨리 몸을 돌려 소연의 손을 잡고 전속력으로 숲속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뛰어, 빨리.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숲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그들의 얼굴과 팔을 긁고 발밑에 돌멩이와 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늑대 인간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다리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지만 공포가 그들의 몸을 움직이게 했다.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지훈의 손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따라 달렸다. 뒤에서 들리는 늑대 인간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아, 이제 더는 못 뛰겠어.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살고 싶다는 본능에 사로잡혔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잠깐 놓고 앞으로 달려가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늑대 인간이 눈앞에서 거대한 발톱을 휘둘렀고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소연은 지훈의 비명을 듣고 멈춰서 뒤돌아봤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믿기 힘든 공포였다. 지훈은 늑대 인간의 발톱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소연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있는 끔찍한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났다. 늑대 인간은 지훈을 죽인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게 빛나는 눈이 소연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느릿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소연은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숲속을 미친 듯이 달리며 외쳤다. 살려줘, 누가 좀 도와줘. 그러나 깊은 산속에서 그녀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어둠은 그녀를 삼키듯 숲 전체를 감쌌고 모든 방향이 똑같은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방향을 잃고 헤매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늑대 인간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 계곡에 다다랐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소연은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뒤에는 벼랑이 있었고 앞에는 늑대 인간이 서 있었다. 늑대 인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마지막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다. 소연은 마침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그저 자신이 이곳에서 끝을 맞이할 것을 받아들였다. 이윽고 늑대 인간이 그녀에게 마지막 발톱을 휘두르는 순간 달빛이 잠깐 새어들어오며 주변을 환하게 비췄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 사라지고 숲속은 다시 고요함에 휩싸였다. 달빛은 다시 흐려지며 그곳에 있던 모든 흔적을 감추듯 숲속을 차분하게 감쌌다.